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이렇게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들,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공수처는요, 올해 다수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언론사 11곳, 기자 숫자로 치면 35명 이상의 통신 내역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김진욱 공수처장 지난 1월에 공수처 출범할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상 적법한 절차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공수처가 자기 성찰적인 권한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면서 다른 수사기관과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자, 가장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니까 글쎄요, 통신 자료를 조회한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1차로 할 수 있습니다만 언론사 기자들, 11곳의 기자들 확인된 것만 지금 35명 이상인데 더 확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무더기로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이 조회하는 것 흔한 사례인가요? 흔한 사례가 아니라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황수르 앵커가 입건이 됐습니다. 피의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랑 전화를 했는지 영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랑 통화를 했으면 제 전화번호만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아하. 이 사람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을 신원 쉽게 정보를. 말해서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주소하고 무슨 아이디나 뭐 가입일 해지일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계속 공수처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거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피의자하고 연락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본 거고 기자는 좀 몰랐다라는 건데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어떤 피의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일단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래서 제 걸 조회했어요. 네. 전 모릅니다. 저한테 통지를 안 해줘요. 아하. 그러니까 왜 통지를 안 해주냐면 제가 소위 말해서 범죄 사실을 알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통지를 안 해준다는데 그러니까 저희 모르게 어찌 보면 저희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공수처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누군가가 그렇죠. 내 조회를 해봤느냐라고 물어보면 알려주게 돼 알려줍니다. 있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발적으로 언론사 기자들이 스스로 통신사에 의뢰를 해서 확인된 숫자가 지금 35명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들으신 것처럼 기자들의 통신 자료 조회를 두고 언론 사찰이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요.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회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합당한 이 조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요. 자신들이 수사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검사들,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 검사와 통화한 기자들에 대해서 이 자료 조회를 해봤다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상관없이 야당을 취재하는 정치부 담당 기자, 특히 저희 채널A 정치부 야당 출입 기자입니다. 이 정치부 기자가 통신 조회, 통신을 한 기록, 이것까지 지금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거는 아까 해명한 이 해당 검사와 통화한 뭐 이런 내용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네. 그러니까 백성 변호사 아까 설명한 것처럼 네.
만약에 주요 피의자와 누가 통화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걸 모집했으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 이상의 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통신자료 다른 걸 봤다면 문제가 되지만, 근데 만약 이제 지금 저녁 그 사람과 통화를 안 했는데도 조사를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조회를 네. 했다면. 그러니까 저 부분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공처 입장은 주요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 그 기록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했다고 했으니까 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했다고 하면 그거 자체는 또 다른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만약 그런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조회를 했다면 그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여요. 목적은 모르겠지만 저희 취재 기자가 통신사에 의뢰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조회해 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수처가 꼭 이건 해명을 좀 해야 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원론적으로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면 어떤 수사를 했는지 어떤 수사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렇죠. 일단 밝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수사들 있죠. 네. 그 수사들 시기와 상관없는 때에 관련된 그 기자들의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좀 공수처 얘기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시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검사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검사에 관련된 사안과 관련이 없는 정치부 야당 출입 채널A 기자 통신 자료를 조회했을까? 그 시기를 살펴봤는데요. 공수처가 다른 기자들을 포함해서 이 통신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회를 했던 시기가 올해 8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시기가 바로 공교롭게도 공수처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던 그 시기였습니다. 자, 바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기자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기자들이 통화했는지를 조회를 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많은 짐작을 할 수 있으면은 저기부터 공수처가 진짜 아마추어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네. 이게 상대방을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 그러는데 저 많은 사람들 확인해서 뭐 할 거예요? 다 부를 거냐고요. 그 확인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누군지 확인을 해뒀다가 나중에 뭔가 사찰이라든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필 그때 조회를 했던 시기가 8월부터 10월인데 그때 TV조선, 조선일보, 문화일보 이런 식으로 한 11건, 10건, 11건 정도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TV조선, 조선일보, 문화일보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아마도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한 수사의 부적절성, 그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김웅 의원실의 불법 압수수색 같은 수사의 부적절성을 적절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이거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찍어서 누군지 확인하려고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사찰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심은 당연히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님들 두 분 나와 계시니까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법적인 해석이나 법률에 관련해서는. 근데 제가 아까 이걸 언제 하느냐 알려드렸죠. 네. 피의자와 통화한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다. 네. 그럼 죄송합니다. 황행커가 피의자라고 네, 하고 괜찮습니다. 예, 예. 저랑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조회 한 번 하면 되죠. 네. 그죠? 저와 그렇죠. 관련된 내용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동일한 기자한테 조회를 4번 한 게 있어요. 아하. 그럼 도대체 왜 4번 한 걸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공수처가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뭔가 피의 사실과 관련돼서 통화한 사람이 아니라 공수처에 관련돼서 비판적 보도를 많이 냈던 언론사들의 네. 기자들을 중심으로 소위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좀 덜 냈던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있다면 거기 기자들은 예를 들어서 피의 사실 관련해서 통화를 전혀 안 했을까요? 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그리고 그 김경률 회계사가 공수처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김경률 회계사도 피의자와 통화를 한 내용이 있을까요? 김경률 회계사도 지금 네. 그 관련돼서 조회를 조회를 했단 한 말이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데 네. 이제 원론적인 답변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하면 네. 공수처는 또 한 번 굉장히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11개 언론사의 35명 이상의 기자들이 지금 공수처에 의해서 통신 기록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교수님, 네. 앞으로 지금 기자들이 스스로 이 요청을 해보면 숫자가 더 늘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숫자가 더 늘건 안 늘건 지금까지 상황만 보더라도 국가의 수사기관에서 내 핸드폰 기록, 통화 내역을 계속 들여다볼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안 이상 언론사의 이 취재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이게 수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봤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죠.
그건 저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공수처가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언론사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 취재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수처 입장에서 왜 했는지에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네. 이런 일이 만약에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기자들의 통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것은 그건 부적절해요. 네. 그거는 당연히 언론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의 여러 가지 압박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주고 제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정말 그 사람들이 수사와 직접적인 연관 있는 피의자와 통화를 했는지 하는 분들은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없었는데도 만약 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자, 올해 1월에 공수처가 출범을 했죠. 그런데 출범 이후에 출범 직후부터 계속 꾸준히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 수사기관에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죽이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과 법무부와 공수처가 세발 잔저것처럼 아주 속도를 잘 맞추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네네. 지금까지 몇 건을 꺼냈습니까? 21 서너 건이 23건이죠. 그럼 그 중에 4건이면은 6분의 1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수사를 위해서 지금 공수처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